안녕하세요. 양태형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또 이런 시간인데, 어,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 제가 잘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들리시죠? 채팅방으로 다들 들린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예, 반갑습니다. 그, 제가 항상 웨비나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신청 120명 했거든요. 근데 노쇼가 이 25% 나온, 보통, 아니, 그러니까, 노쇼가 75%고, 참석률이 25%밖에 안 된 거는 정말 매우 매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는 됐던 것 같은데, 참석률이. 일요일 오전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120명 신청했으니까 50명은 넘게 참가하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참가자가 생각보다, 참석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허투루 뭐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겠고요. 어, 지금 그 참석하신 분들이 더 양질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열심히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잘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좀 호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협조? 협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전략 기본 간담회는 말 그대로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 입시를 진입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1년에 총 4번의 웨비나를 하는데 네 번의 웨비나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첫 단추를 끼는 웨비나다,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 경향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까지는 제가 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분석 웨비나를 하나 찍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또 신청받아서 할 거고요. 오늘의 좀 더 방점은 여기 로스쿨 입시 준비 방법론. 그러니까 지금 진입한다고 혹은 진입했지만 약간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로스쿨의 대략적인 아주 전반적인 입시 준비 방법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네, 본질적인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제가 열심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이메일로 소개를 드렸다시피 양태용 변호사라고 하고요. 어, 제 블로그 보셨으면 뭐 제 이력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이제 한 입시를 6년 차, 그러니까 만으로는 5년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6년을 지도했어요. 6개년을 연속으로 지도했고, 지금 프리로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도한 지는 4년, 그러니까 4년 차예요. 그래서 4년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입시를 지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써야지 제가 어필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도, 뭐랄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입시 지도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오늘 웨비나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어떤 말의 어떤 공신력 같은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입시 지도, 이거 포스트 리트 프로그램의 하나인 겁니다. 제가 뭐 평소 때 1대1 수시 입시 상담하는 것들 제외하고, 뭐, 그 다음에 선행 강의 제외하고, 포릿 프로그램만 딱 했었을 때 4년간 지도 학생을 이 정도 지도했고, 누적적으로 약 한 235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 2025학년도도 계속 추가 합격이 나고 있어서, 뭐 얼마 전에도 계속 저한테 추가 합격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합격 수는 점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4년간 주요 대학은 이렇게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4년 다 해보니까 전 대학을 배출했더라고요. 뭐 제가 어떤 학교를 가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의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 포스트리트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냥 받다 보니까 그냥 어떤 학교는 더 보내고 어떤 학교 덜 보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지만 일단 25개 로스쿨의 합격자는 다 모두 배출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서 전략, 그러니까 원서 뭐 보통 뭐라고 하나요? 그 라인을 잡아준다고 하나요? 원서 라인을 잡아주는 것, 그다음 자소서 첨사, 그리고 면접 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면접 그 강의 그러니까 교육을 하거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한 10명 내외로 한 반을 꾸려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들었던 학생 이 모든 그 학생들의 수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전부 다 25개 로스쿨에 포함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시 전문가다. 뭐 물론 뭐 큰 메이저 학원에서 지도하는 학생들, 지도하는 그런 그 강사님들이 또 물론 전문가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원서 라인과 자소서와 면접을 총괄적으로 제가 어떤 도제식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라인을 아는 거는 제가 훨씬 더 잘 알 것이다라고 특히 정성 요소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어떤 정량, 정성, 또 퍼포먼스를 제가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고 어떤 요소들을 또 더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시 전문가로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니까 1.5배속 밖으로 넘어가면 조금 정량이 터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적적으로 좀 세어보니까 한 90명 이상 정도 합격자를 배출했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1.5배속에 아주 해볼 만한 정량으로 합격을 하신 거고, 1.5배속 바뀌더라도 좀 터프했지만, 제가 그래도 열심히 지도해서, 물론 그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서로 합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침이고 제가 어제 그냥 토요일이니까 집에 있으면서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한 24시간 만에 처음 한다. 24시간만 아니지. 금요일 날 말을 했으니까 한 48시간 만에 거의 처음 해서 이 지금 입이 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더듬더듬 거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이 더듬거리는 편이 아닌데 약간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더듬거리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제가 뭘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입이 풀리고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 정도 전문성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고요. 혹시 제 웨비나를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개인적인 DM으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대답을 해주세요. 저를 안다. 처음 처음 알았고 처음 웨비나 듣는다. 들어봤다라는 분 계시고,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이 풀리고 열심히, 안다. 처음 듣는다. 오케이. 전 처음 듣는 사람이 많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또 더 유명해진다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로스쿨 입시를 다 끝낸 친구들은, 저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6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저를 어, 이렇게 뵀던 적도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를 뵀던 분들은 그래도 좀 친밀하게 저를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정보 얻어간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잘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입시 관련 웨비나 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입시 기본 전략.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입과 대략적인 뭐 준비 과정 그런 것들을 어, 뭐랄까 개괄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추상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개괄적이지만 아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 보통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뭐 머신러닝을 해서 뭐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보통 3월 말까지 합격 각 25개 로스쿨들이 어 자기 입시 결과를 정보를 공개해요. 뭐 리트 점수는 얼마다.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리트 점수를 대략적으로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 뭐 나름 더 정확하게 공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점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등등등등. 그래서 그게 다 정보가 공개되려고 하면 최소 3월 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좀 정리를 해서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그 학교들을 좀 더 심층 분석하면서 2025학년도에는 입시 경향이 그랬다라고 제가 분석을 합니다. 물론 오늘도 대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했다시피 작년에도 뭐 한 75명, 70명 정도 제가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지도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은 저도 파악을 했고 하지만 이 데이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는 데이터랑 결합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각 학교별로 제가 더 열심히 학교별로 좀 더 분석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경향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때 좀 학교별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학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다 하면 이 두 가지 웨비나를 뭐 들어주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리트를 치고 올해 입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입시는 2026학년도 입시라고 하는데 2026학년도에 들어갈 친구들이니까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할 친구들이 일단 신청해서 이제 포스트 리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원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자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면접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웨비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트 시험 1후 3일 내로 진행하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찾아보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닌데 기본 계획이 나온 게 이번에 리트가 7월 20일 날 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접수는 5월에 할 겁니다. 5월에 더 확정적으로 나올 것인데 올해 리트는 7월 20일 날 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 이후 뭐 21일이나 22일 정도에 아마도 포스트 리트 전략 웨비나를 할 거다. 그래서 본인이 2026학년도 입시를 곧바로 준비를 하신다면 이 웨비나는 꼭 신청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는 어, 아마도 로스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며칠 내로 로스쿨 선행 공부법 및 변호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웨비나를 합니다. 제가 선행 강의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웨비나를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겠지만 제 블로그를 이후 추가를 하시면 그게 관련돼 가지고 제가 포스팅을 할 거고 그러니까 게시물을 올릴 거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웨비나만큼은 최대한 제가 그냥 무료로 신청받고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여담이지 오늘같이 이렇게 노쇼가 지금 한 40명 정도 온 것 같으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온 것 같은데 노쇼가 3분의 2가 나오면 되게 힘이 좀 빠지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보통 평일에 제가 진행하는데 평일에 노쇼가 많아서 일요일 하면 노쇼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요일로 해서. 아무튼 좀 힘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양질의 정보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뭐 너무 인터넷에는 카드라 하는 소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한 마음에 입시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 정도는 제가 그래도 제 경험상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설명을 시작해 보면 매년 이건 제가 지금 이 웨비나를 한 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21년도부터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들고 왔을 때 이랬고 그러니까 이랬고 이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때 웨비나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 웨비나 듣지 않겠지만 저는 다 그 영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제가 앞으로 3, 4년간 로스쿨 입시의 경쟁률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어, 분명히 제가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지 2배 올랐죠. 그러니까 약 2020학년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다? 11,000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거의 응시율이
그러니까 100% 올랐다고 하나요? 200% 상승이라고. 100% 상승했고 200%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0%가 돼버린 거예요. 두 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로스쿨 입시가 너무 빡빡해졌다,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 4년간 줄곧 주구장창 얘기한 건 뭐다? 계속 빨리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 천천히 준비하지 말고 그렇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막 조기 졸업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칼 졸업하면서 로스쿨의 입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리트도 준비하고 리트를 쳐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은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약간 주식 차트 같지 않아요? 뭔가 고점에 물려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 고점에 물려서 여러분들. 지금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입이 고점일 수 있는데 그러면 고점에 물린 것일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 해야 되나요? 그러면 로스쿨 입시를 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르겠다.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025년생이다. 그러니까 이때 태어났다 하면 정말 변호사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아무리 빨리 변호사 돼도 25년 후일 거니까 2050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웨비나에 참가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대부분이 또 스카이짐 학부를 가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뭐 몇몇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문과일 겁니다. 이과인 분들은 몇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제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 한 80, 90%가 문과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공부를 잘했고 내가 문과로 온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딱히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DM으로.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딴 게 대안이 그러니까 너무 변호사가 하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성합니다로 뭘 하려고 하니까 프로그래밍 배우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리고 이제 CPA라는 게 있어요. 지금 대안들을 생각해보면 CPA,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저 영역 약해. 나 수학, 막 숫자 쓰는 거 너무 싫어. 그럼 CPA 쪽으로 못 가겠어. 그럼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행시, 세종시 내려가서 지금 너무 인기 안 좋아졌죠. 그리고 최근에 워낙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무원 월급이 그냥 너무, 복지가 안 좋아졌죠. 그리고 뭐 공기업, 금융 또는 그냥 공기업들. 여기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엄청 유행했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막 서로 가고 싶어서 날렸는데, 공기업의 한계상 여기도 임금 상승률이나 어떤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젠지들 그리고 요즘에 자이파라고 하나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MG는 아닌 것 같고 젠지 이제는 젠지들과 자이파 세대들이 봤었을 때 별로 안 좋아. 이런 데 안 좋아. 가기 싫어. 그리고 이제 CPA라는 대안이 있지만 이거는 수리적 역량이 그래도 좀 있고 좀 좋아해야 돼. 근데 문과생들 중에 수학하면 기겁을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뭐다?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뭐 그냥 일반 대기업 취업도 있겠죠. 대기업 취업? 지금 공채는 안 뽑잖아. 지금 대기업 누구를 뽑는다? 경력자를 뽑는다. 근데 경력 쌓으면 그럼 어디 가? 이렇게 막 이상한 쳇바퀴로 도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잘했던, 어느 정도 잘했던 여러분들의 눈에 맞는 어떤 그런 진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된 이유가 딱 그 이유입니다. 이때는 다른 대체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문과에서. 근데 이때부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때 없다는 거를 파악했어. 왜냐? 이때부터 AI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점점 자동화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점점 개편되고, 안 좋아지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과는 별개로, 변호사 쪽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결심했으면 빨리 진입해라. 그냥 허둥대둥 되지 말고, 물론 탐색은 필요합니다. 다른 진로도 탐색해 보세요. 하지만 막 내가 6학년, 7학년 가서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탐색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치열하게 하시고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4학년부터는 열심히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5학 좀 더 방황하고 5학년, 6학년 해도 늦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빨리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로입 준비를 결정하시고 로입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보면 법학 적성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 법률저널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법률저널 기사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가장 제가 좀 재밌는 합격률 추이인데 제일 처음에 보면 서울 쪽 로스쿨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쪽 로스쿨 경쟁률이 훨씬 높았고 오히려 지방 로스쿨 경쟁률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딱 제가 입시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거든요. 요때. 어, 요때 제가 지도하는 학생, 뭐 스카이 학부생들이라면 그래도 지방대 로스쿨 안 간다. 안 간다. 이런 학생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야, 너 지금 대형 로펌 갈 게 아니면 지방대 로스쿨 나와도 나쁘지 않다. 그 네가 왜 로스쿨 가려고 하는지 생각해라. 네가 왜 로스쿨 가려고 하느냐? 그냥 그런 학벌주의에 빠져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인이 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도 지금 여러분들 뭐 제가 봤을 때 스카이 학부 정도가 최소 여기 한 50% 이상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그럼 여러분들 여전히 이제 학벌 뽕을 맞아 있어. 나는 공부 잘해. 나는 뭐 좋은 학부야 하면서 좀 학벌 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대형은 가야지. 아니, 진짜 못해도 인서울은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신다고요. 지금 로스쿨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생각을 접어라.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쉽게 지금은 지방 로스쿨도 쉽게 가는 시대가 아니다. 왜냐? 이 경쟁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합격하고도 지방 로스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 대체제는 그래도 이때 나름 이때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최근 4년간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진로가 없다고. 로스쿨 말고. 그래서 이때 많이 대기업을 갔던 친구들 다시 백해서 로스쿨 입시 준비하는 친구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대기업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좀 안 맞는 거야. 전문직을 하는 게 더 맞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대 로스쿨이 아니다라 하고 이렇게 이게 안 간 친구들도 그런 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도한. 근데 왔는데 리트 점수가 더 떨어져.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리트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리트 보라고 하면 잘 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건 잘 풀 수 있겠지만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내에 푸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되고, 내가 로스쿨 가기로 했으면 지방대 로스쿨이라도 가리지 않고 가는 게 맞다. 내가 대형 로펌 변호사가 꿈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인데 왜 내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제가 오늘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아니, 입시의 스킬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대형 로펌 다시 돌아와서 대형 로펌 가려고 하는 게 뭐냐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간지? 돈? 이 뭐 간지는 명예가 있다고 봅시다. 자, 돈은 때문에 대형 로펌 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일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돈이라면 그냥 그 뭐냐 개발 몰라 이제는 개발 배우기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 정도의 이제 실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돈이라면 사실 근무량 대비 임금은 낮습니다. 대형 로펌이. 그러니까 간지 명예밖에 없는데 대형 로펌 변호사를 평생 할 수 없거든요. 보통 5년 하고 많이 나오고 많이 해도 10년인데 그 많이 몸이 갈려요. 저도 다녀봤지만. 그냥 뭐 판사 검사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명예 간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판사 검사는 꼭 스카이 로스쿨 안 가도 인서울 로스쿨 안 가도 오히려
지금 경북대, 영남대, 뭐 전남대 이런 데가 엄청 많이 보내더라고요. 올해 경북대 재판연구원 10명 보냈나? 뭐 영남대가 검사 7명 보냈나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대, 연대, 고대 맞먹는 숫자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본질적으로 왜 내가 로스쿨 가려고 하는지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지 대형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면 아주 현실적으로 지방대 로스쿨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뭐 반수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로스쿨 입시에 진입해서 빨리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만큼 치열해지고 있고 저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1, 2년까지는 향후까지는 아마 고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 그래프가 적어도 한 요 정도 한 2년까지는 뭐 어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않아도 약간 요렇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3년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갑자기 막 변호사를 대체하는 AI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규제가 관련돼서가 물론 그게 나온다 해서 법률 자문은 변호사밖에 못하기 때문에 규제의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뭐 사회가 어떻게 요즘 워낙 급변하니까 3년 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1, 2년 내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최소 1, 2년 최대 한 2, 3년 후에 지금 진입하시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빨리 준비를 하고 어느 로스쿨이든지 가라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웨비나 하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입학한 친구들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 자, 한번 학생 1부터 7까지 어느 로스쿨에 입학했는지 한번 다들 편하게 맞추기 게임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학생 1. 다들 뭐, 로또 맞추듯이,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지금 여러분도 안 보이죠? 지금 화면 공유가 끊겼죠? 어, 오케이. 지금 다시 보이죠?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음. 지금 잘 보이죠, 다시? 네. 그러면 학생 1부터 편하게 합격한 친구들이거든요? 어떤 로스쿨에 입학했을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얼른. 왜 다들, 아니, 그냥 틀려도 돼. 아직 잠이 덜 깨셨나? 직업은 났고, 다들 듣고 있는 거 맞죠? 작년에 한 것보다 훨씬 인하대 건대, 중대, 한양대, 어. 여러분들 이렇게 카오스라는 거야. 지금 너무 크지 않나요? 자, 일단은 정답 하나씩 말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연세대. 충격적이죠? 자, 2번 어디? 2번 어디? 여기 외대도 있었구나. 인하대 3명이나 있었고, 서울대, 한양경희, 그럼 한양대 갔겠지. 한양경이면 한양대 갔겠지. 고려대, 또, 없어. 말하기 싫어졌어요? 여러분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것 같아? 성. 여기 정답은 나와 있어요. 고려대. 자, 여기는 어디 갔을까요? 빨리 말해봐. 빨리 얼른. 성대, 경희, 한양, 한양 2개, 충북, 뭐, 이 정도? 더 이상 없나요? 정답이 있습니다. 성대. 그럼 여기는 어디?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4번 어디 말 안 할 거야? 연대, 고대, 한양, 고대 둘, 중앙. 자,
한 대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학생 5, 중대. 무의미해 보입니다. 제가 하나씩 이건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2대, 여기는 중대, 여기는 서강대. 음.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학토리, 절대적으로 학토리 수는 뭐 가능 같습니까? 여기 자격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친구. 이 친구만 자격사였고, 나머지는 자격사도 아닙니다. 자격사도 아닌데, 그냥 학부 졸업한 친구들인데, 리트 점수와 우리 그러니까 내부 정성이 뭔지 모르잖아. 학, 학부도 어딘지 모르고, 내부 정성이 뭐냐고, 좀 학점의 질적 요소도 모르고, 질적 요소도 몰라요. 예를 들어, 98.8인데, 그냥 그 학부가 너무 점수를 잘 줘가지고, 그냥 약간 바지 학점일 수도 있고, 근데 96.1이지만 워낙 점수를 안 주는 과라서 수석이야. 그러면 이 학점은 더 높게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량적인 점수에서는 이게 더 높게 쳐지겠지만 서류평가 요소라는 점수 요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분명히 이 학점이 더 높게 쳐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많은 질문이 뭐예요? 제가 뒤에서도 설명했지만 막 에타 보면 집리트 풀어보니까 125 나와요. GPA 지금 97이에요. 토익은 950이에요. 저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거 항상 여러분들 물어보시죠. 에타 보면. 아닙니까? 지금 막 자기 얘기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찔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보면 이 친구가 거의, 리트가 거의 탑인데 한양대 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있어. 왜냐면 이 친구는 안정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나이도 좀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입시를 엄청 안정적으로 치르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작년 같았었으면, 그러니까 재작년 같았었으면 저는 성대를 쓰라고 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저는 성대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성대 입시 요강이 바뀌었어요. 성대 입시 요강이 바뀌면서 성대 입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불안하면 한 대를 써라. 상대가 조금 더 좋은 학교긴 하지만, 한 대도 나쁜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네가 로스쿨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면 해라 해서 자기는 상대에 한 대는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 대를 쓴 친구고, 당연히 무난하게 채취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성향, 그리고 정성, 어떤 학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아, 제가 봤더니 이 사람도 자격사였습니다. 서강대는 자격사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130 넘어도 서강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카이저로 학부생이면. 근데 낮은 학점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학점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학생 1, 2. 음, 학생 1, 2는 각각 어디 갔을까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음, 그러니까 둘 다 지거구, 원광 제주, 지거구, 영락. 오케이. 사실 이 학생 1, 2는 어, 똑같은 학생인데 재작년에 치렀을 때 리트가 이렇게 나왔고 작년에 입시를 치렀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학생. 그래서 이때는 제가 진짜 어떤 식으로 구겨 넣어가지고 원광대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왔는데 사실 수도권 미니를 쓰고 싶어 했어. 근데 불안하다. 수도권 미니는 붙어도 오케이고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량이다. 인서울은 못 쓰고. 그래서 저는 지곡으로 쓰라고 했고, 결국에는 지곡 갔습니다. 그래서 지곡 중에서 좀 좋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다? 니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니트는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뭐 요런 레벨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정성과 원서 전략 이런 것들은 또 꽤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약간 입시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가장돼서 말하는 거지만 종합예술 아닌가? 너무 가장됐나요? 너무 약간, 약간 사교육 강사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할 요소가 많고, 한 가지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리트도 중요하다는 건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학생이라도 리트가 109.1 나오면 어디 갈 수 없어요. 그냥 지사리밖에 못 쓰는 거예요. 원강, 영남, 그 다음에 동화 정도밖에 못 쓰는데, 동화가 올해 또 다시 정량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럼 남은 거는 원강, 영남밖에 없어요. 원강, 영남 정도밖에, 진짜 좋은 정성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뚫을 수 있는, 점수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도 거의 못 뚫 거예요. 몇 명 손에 꼽는 친구들만 뚫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리트가 120은 넘어가줘야지, 어, 이제는 노스쿨 입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학생 1, 2 밑에, 이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성대? 아니, 성대가 이 점수를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대는 최소 130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120 후반은 돼야 될 거예요. 120 후반도 성대에서 말씀드리냐면 유생 우대라고 성대 자교생 아니면 120점대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성대 자교생 아니라면 무조건 130 이상은 돼야 합니다. 성대. 충북도 여러분들 진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구나. 그건 제가 5월에 웨비나 할 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충북은 리트 원툴인 대학이에요. 그래서 충북은 이 리트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한 명은 떨어졌고 한 명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똑같죠. 스펙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과도 거의 유사해요. 학부나 학과도 유사해. 어, 학과도 유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합격했고 이 친구는 떨어졌어요. 충남대. 지금 학점 좋죠. 충남대가 학점을 많이 보기로 좀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저리트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충남대다. 음. 근데 이 친구는 왜 붙고 이 친구 왜 떨어졌느냐? 제가 둘 다 지도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접 차이 아니었을까. 이 친구가 진짜 면접 잘하는 친구거든요. 말 잘하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면접이 약해 보였어. 결국 아니나 다를까? 누군 붙고, 그러니까 얘는 예비 한 자릿수로 붙었고, 여기는 예비 한 3, 4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예비 3, 40번이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다? 면접의 중요성. 스펙도 비슷하고 한데, 이런, 이제, 얘네들이 약간 2배수 언저리였거든요. 정량 2배수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량을 못 뒤집은 거고, 그러니까 예비 한 3, 40번이 나왔다가 못 뒤집은 거거든요. 한 군에 한 50명 정도 뽑으니까, 예비 3, 40명 못 뒤집은 거고, 이 친구는 뒤집은 거예요. 뭐다? 뭐 자소서로도 좀 뒤집었을 수도 있고, 면접으로 더 뒤집었겠죠. 그러니까 면접도 중요하다. 그다음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인데, 이번에 그래도 이 친구가 인하대를 갔고, 이 친구 영남대 갔습니다. 다 거의 사업배수였어요. 사업배수였는데 붙었어요. 이거는 뭐다? 원서 전략이 중요했어. 제가 이 친구 딱 보면서, 이 친구는 인하대 대상이다. 뭐, 내가 왕이 대상이요. 이런 것처럼. 딱 봤을 때 인하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하대 써보라고 했는데, 인하대에 채취합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물론, 딴 데 쓸 데가 없긴 해. 그런데 그래도 너 영남대 쓰는 게 그나마 승산 있겠다라고 말했고 아니야 다를까 영남대에 붙었습니다. 채취하겠어요, 이 친구. 그래서 뭐다? 또 원서 전략이 중요하다. 원서 전략, 면접, 리트 이런 종합적인 어떤 학부나 내부 정성의 종합 예술이 로스쿨 입시다.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 지금 말씀드릴 때도 조금씩 정보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로스쿨 입시는. 아시겠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소감이 어떤가요? 재밌어요? 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음, 재밌다. 재밌다. 자신감 있다는 거네, 재밌다. 쉽지 않고 유익하다. 맞죠? 쉽지 않죠? 그래요. 저도 지금 한 6년째 로스쿨 입시 지도하면서 참 여러분들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리고 운도 중요합니다. 분석과 운이, 그래서 결국에는 분석과 플러스 운도 중요해요. 결국, 분석과 운 둘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 강약점을 잘 봐서 그 맞춤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그래도 입시 경향의 합리적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이게 일단 추측이라는 말은 제가, 가진 데이터만 기반이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도 카드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추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기 뭐냐, 4월, 5월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적 분석을 할 거예요. 그때야말로 분석이란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는 제가 했을 때, 서울대는 이제 옛날에는 좀 정성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정량 플러스 정성학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량만 좋은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성에서 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서울대 가는 친구들 보면 정성도 좋아. 그래서 정성이 매우 좋은 친구들이 그거를 뒤집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지도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는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간다. 자소서도 잘 쓰고, 정성도 좋고, 리트도 좋고, 다 좋다, 얘네들은. 그래서 정량 115.5.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 이하로 가면 거의 못 가는 것 같고, 이 이상이라도 떨어지는 친구들 수두룩하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돼야지. 이게 뭐냐, 97.5는 GPA이고, 이거는 뭐 언어, 이거는 추리. 요렇게는 이게 100분이 기준이에요. 100분이 기준. 100분이 이 정도 받으려고 엄청 잘해야 돼요. 최소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정량의 예선 기준이다. 이 이상 플러스 정성 줘야지 간다. 라는 겁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서울대는 어떻다? 그냥 실력과 운이 겸비해야 된다. 그냥 서울대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약간 하늘에서 점지해 주는 게 아닌가? 제가 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준정성기조야. 그러니까 인서울 학교 중에서는 꽤 정성기조고요. 그러니까 2배수에서 3배수 사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 두 대학은 때문에 준정성기조다. 인서울 중에서는 꽤 정성기조인 것이고 2, 3배수도 제가 이번에 뭐 채점도 시키고 뭐, 뭐 예비합도 시켜고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자소서와 기타 정성 요소들이 중요한 학교다. 고려대 연세대는 충분히 정량적으로 좀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학교다. 그러니까 물론 3배수 박 넘어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3배수 박 넘어가면 많이 힘든데 그래도 2배수 언저리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최초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성균관대는 그러니까 올해 입학, 그러니까 작년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이 변했거든요. 변했기 때문에 원래 정량 기조였는데 준정성 기조. 여기도 이제 2에서 3배수 사이에 합격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옛날에는 2배수 밖은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2배수 밖 합격자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정량 기조에서 준정성 기조로 전환됐다. 성년대가. 그리고 영어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대형 학교들이 이렇게는 영어가 PF예요. 이화여대만 영어를 봅니다. 영어가 중요해요, 여기가. 음. 그래서 대형 노리고 있는 분들은 영어가 많이 중요하진 않다. 정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중요하지. 하지만 정성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거면 서류평가 요소에서 당연히 어필이 될 수 있겠죠. 하양대 이화여대는 정량 기조가 지금 한 5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정량 한 1.5배속 내외 정도 돼야지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좋은 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1.7, 1.8배수도 합격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뭐 좋은 자소서 쓰고
뭐 나름 학부생 수준에서 좋은 정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면접을 하면 1.5배속 내외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게 최대인 것 같다.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서 여기는 그냥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경향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알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제가 4월, 5월 정도에 분석할 때 좀 더 학교별로 좀 더 분석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지금은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불확실성이 높고 적어도 그러니까 서강대와 중앙대를 제외한 다른 인서울은 13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대는 어떤 자격사, 지금 사회생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중앙대는 극간이 120, 125, 130 이렇게 극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0에서 124.9까지는 똑같은 점수를 주고 125에서 129.9까지는 똑같은 점수를 줘요. 경량에서. 그렇기 때문에 126점, 뭐 124점 이런 합격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혹.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서강대, 중앙대는 좀 리트가 낮을 수 있는데 다른 학교의 인서울은 무조건 최소 130은 돼야 된다.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방대는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의 정성화 경향. 그러니까 3배수도 붙고 뭐 4배수도 붙고 5배수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학교의 정성화 경향이 도드라지고 이것도 제가 4월 5월 웨비나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거고요. 충북대가 제가 봤을 때 정량 원툴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정량이 좋으면 특히 리트가 좋으면 갈 수 있는 것 같고 올해 약간 동아대가 작년에 정성 기조로 변했다.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입시 들어가는 연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정량이었다가 작년에는 법학 정성으로 변했다가 올해는 지금 다시 정량 기조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동아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아대가 정말 학생들 너무 약간 물먹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입시 기조가 이렇게 바뀌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동아대가 올해 다시 정량기조로 변했고 그래서 올해 보면 충북대, 동아대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정성하고 그나마 경북대가 꽤 정성대였는데 조금 그래도 정량하로 어느 정도 변했다 정도? 이 정도 말고는 다 대부분 학교 꽤 정성을 많이 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컷이 결과적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이 대학, 이 다섯 개 대학은 그래도 135 정도 돼야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것 같고 이화여대는 그래도 120점 후반이면 음, 그래도 갈 수 있는 것 같고 수도권 아까 말씀드린 건 대학 서강대, 중앙대 빼고는 그래도 여기도 130점 이상이어야지 갈 수 있는 것 같고 지방대는 직업은 120점 이상 시사립은 110점 후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아웃라이어들은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0점 후반대가 아니면 이제는 로스쿨 입시를 치를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3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리트 점수가 110점 후반 정도는 돼야지 포스트 리트를 치르는 게 의미가 있어졌어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정량컷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1, 2년은 더 유지될 것 같습니다. 3년 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 2년은 더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법정이 되기로 결심했으면 최대한 빠르게 면밀히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 이 겨울방학 시점에서는 학교별 입시 경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이 정도 라인만 알고 있는데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영양 135는 돼야겠구나 평균적으로 뭐 서울대는 사실 14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서울대 고대는 한 140 이상 정도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평균 봤을 때 서울대 고대는 균형적인 140 정도 받아야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는 한 135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진입을 하면 된다. 또 그때 가서 세부적인 거는 달라질 수 있다. 몇 년 사이에. 뭐 올해 준비하는 친구라면 제가 4, 5월에 하는 그 웨비나를 보시고 올해 지금 리트를 치를 학생이라면 내년에 리트를 치를 학생이라면 뭐다? 음, 그냥 이 정도 기조를 알고 본질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리트 후에 오히려 아까 해서 원서 전략, 포리지 전략, 면접 자소서를 아까 중요한 거 봤죠? 그때 준비해서 가면 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재료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게 그게 본질이라는 거.
그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입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 음, 여기 보면 당연히 얘네들 기본이죠. 이게 안 되면 예선 통과가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선 통과 같은 거. 그리고 니트 이후에 원서 전략, 아까 원서 전략 중요성 보셨죠? 포스트 자소서 면접도 보셨죠? 어.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이하,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인데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아니면 올해 하겠지만 뭐 지금 4학년 올라가지만 5학년까지도 기계 보고 있는 친구들. 뭐 아니면 지금 혹시나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고이나 지사립을 합격하고 내년에 반수하기 위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수까지 노려보고 있다면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 근본적 접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트.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예선 통과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여기 써놨죠. 노답.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답인 것 같아요, 리트는. 리트는 정말 노답이다. 그러니까 리트의 이렇게 이 결과는 X, Y, Z의 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저 참고로 저 이과 출신이에요. 저 졸업 경영되는데 저 정컴에서 전과한 사람이거든요. 저 나름 이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 아시겠죠? AX, 이거 그냥 선형으로 봅시다. 어, 뭐, CZ,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 X의 변수는 뭐다? 재능. Y의 변수는 뭐다? 노오오오오력. Z의 변수는 뭐다? 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 3분의 1, 노력의 영역 3분의 1, 운의 영역 3분의 1.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거밖에 없죠.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력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노력의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나머지 너무 큰 변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뭐다? 세 번만 봐라. 별표 100개. 100개, 100개, 100개. 그래서 운도 제가 세 번 써놨어요. 이렇게. 그 운을 세 번 시험해라는 거예요. 세 번 시험. 왜냐하면 실력은 크게 안 변하는데 어떤 본인이 몇 년도 리트를 쳤나에 따라서 점수가 너무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작년은 좀 쉬웠고요. 재작년은 엄청 어려웠는데 특히 추리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추리가 약한데 추리가 어렵게 나왔으면 이제 망하잖아요. 작년 쉬웠기 때문에 리트가 좀 약했던 친구들이 좀 잘 나왔어,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향이나 뭐 어떻게 뭐 어떤 영역별이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게 따라서 본인의 점수가 10점에서 20점을 요동을 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언어의 지문 다 못 풀거든요. 언어의 지문 다 못 풀기 때문에 지문 한 개, 두 개 정도는 그냥 찍어요. 보통 친구들이. 찍었을 때, 맞는 거. 그것도 운이죠. 내가 찍었는데 맞았어. 그런 것들. 그래서 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대, 오죽하면 천하 제일 운 대회. 오죽하면 천하 제일 운 대회라고 얘기해요. 리트를. 그러면 이제 저한테 딱 질문하죠. 선생님, 그러면 리트 신수설. 리트도 신수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트는 이게 재능 주어지는 겁니까?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그래도 노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입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리트를 공부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재능이 있어서 좀 잘 나오는 친구면 좋죠. 근데 그 재능 있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야. 그런 공부를. 그런 유형의 공부를 어렸을 때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 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좀 리트를 잘 보는 친구들, 정시 파이터들이 좀 리트를 잘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 이해가 거의 수능 국어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이해를 잘 본 친구들 보면 수능 국어를 잘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재능 있는 친구들은 옛날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이다.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지금 리트 3개년을 안 풀어봤다면, 풀어보셨다면, 그 다음 얘기를 듣고, 만약에 지금 지금 듣는 사람이 한 번도 안 풀어봤다라면, 오늘 웨비나 끝난 이후에 내일, 뭐 2025학년도, 모레 2024학년도, 내일 모레 2023학년도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풀어봐.
풀어보고 특히 어떻게 푼다? 도서관 가가지고 실제 시험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서 진지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 유형 모르는데 아 유형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적성을 보기 위함이에요. 적성을 보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법학 적성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을 몰라도 상관없어. 특히 언어 이해는 유형 몰라도 여러분들 늘 살면서 많이 접해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어 이해는 진짜 그냥 풀어도 되고 추리 논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친구들이라면 잘 알 거고 만약 안 됐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풀어봐. 내가 뭘 약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리트 점수를 상개념 평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개념 평균 점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개념 평균 점수가 100점 이하, 100점대, 110점대, 120점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130점 이상은 잘하는 사람이다. 소위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재능. 음. 그리고 당연히 인서울 이상의 로스쿨을 노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균이 130점대. 아, 평균도 표준 편차를 좀 봐야 돼요. 내가 막 하나는 125 나오는데 하나는 145 나온다. 이건 좀 약간 뭐랄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134, 135, 뭐 132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재능이 있는 친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데 이 100점대 이하면 사실 저는 진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진입을 하더라도 리트 한두 번 쳐보고 진로로 틀 수 있게 플랜 B를 무조건 진로의 플랜 B를 무조건 만들어 놓으세요. 100점 이하면. 어. 물론 본인이 공부해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많이 올라야 120점대까지라고 봐요. 100점대 이하인 친구들은. 130점대 받으려고 하면 진짜 큰 운이 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20점대까지는 뭐다? 플랜 B. B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0점대. 100점, 그러니까 100점 이하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100점대, 110점대, 120점대까지도 플랜 B는 그냥 만들어 놨는데 그 플랜 B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그냥 학점 잘 만들어 놓고 학부를 충실하게 다니면 그냥 플랜 B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취업을 한다든지 다른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대신에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놓으라는 거예요. 뭐 대기업에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공기업에 취업할 것인지, 아니면 행시를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시를 갈 거는 조금 모순되는 게, 리트 잘하는 사람 치고, 아, 못하는 사람 치고, 피셋 잘 보는 친구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피셋을 하다 피셋 잘 보는데 2차를 못하는 친구들이 다시 역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트가 안 나와서 피셋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입을 좀 저는 고려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봐라라는 거고 이제 애매한 게 요 때인 거예요. 요 때. 100점대, 110점대, 120점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점 후반 정도 돼야지 포스트 리트를 비벼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제가 눈을 더 말하면 요 애들은 지금 어, 당장 장기적 관점에서 공부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1, 2학년인 거를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 나 1, 2학년이야, 지금. 그럼 축복이야. 지금 이제 3학년이고 상에 올라가. 이런 거면 짜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짜치는 거야. 그래도 내가 1, 2학년이라면 아, 내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는 리트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풍부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그러면 뭐다? 이거 텍스트를 계속 읽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라도 읽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뭐다? 영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돼요.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계속 120점 이하는 텍스트로 배경 지식을 쌓아라는 거예요. 텍스트로. 알겠어요? 그러면 면접도 도움되고 다 도움돼요. 그냥 여러분들 다 도움되기 때문에 다양한 텍스트를 하루에 수시간,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을 읽어요. 그냥 텍스트를. 그리고 속독 훈련이라고 그냥 그 찾아보면 단어별로 이렇게 해서 막 요약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학원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언어 이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속독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속독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 게임. 논리 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책 있거든요. 이건 추리 논증 쪽이라서, 논리 게임 같은 것도 풀어봐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공부를 시작하라. 120점 이하는. 근데 만약에 이제 3학년 교육방학 때부터는 뭐다? 정말로, 기출 문제와 유사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때부터는
진짜 유형을 딱 완전 이렇게 분절적으로 분석하는, 그냥 분석하는 문제를 아예 그냥 분석해서 그냥 찢어버리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시작해야 되고, 이때부터는. 그래서 상위 1학기는 학점을 적게 듣고, 사설하고 스터디, 뭐, 기타 또 사설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원포인트 어떤 것만 가르치는, 도움도 적절히 받기를 권합니다. 만약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러면. 그 다음에 리트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매주 사설 현장 모의고사에 참여하고 컨디션 관리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현장 모의고사가 열리거든요. 그때그때 해요. 그리고 또 3학년 때는 그 관광 리터도 풀어봐요. 음. 관광 리터도 꼭 해봐요, 3학년 때. 리트 논술. 리트 논술 대충 풀고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리트 130점 넘었는데 저한테 막 이래. 변호사님, 저 리트 130점 넘었는데 논술을 너무 발로 쓰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고요. 기출문제 한 3개년만 풀어봐. 그리고 뭐 원고지 사용법, 원고지에 쓰게 돼 있으니까 원고지 사용법, 그리고 뭐 분량, 그런 것들 한번 3개년을 시간 안에 써봐요, 그냥. 그 정도로 충분해. 제가 생각에는 적어도 명문대, 문과 명문대 올 학생들 정도면 이 정도 글은 써야 돼. 그래서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 저는. 니트 논술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것, 뭐, 어떻게 많은 문헌을 읽었던 걸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고서 레포트 쓰잖아요. 그 바탕으로 그냥 3개년 기출만 풀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냥 시중 문제집 하나 있을 거냐 문제집 하나 해서 그냥 눈에 바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분량만 형식과 분량만 채우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수생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수생의 경우에는 딴 거 하지 말고 로스쿨 들어가서는 법 공부, 내신 공부를 해야 되고 내신이 중요합니다. 이 내신이 좋은 또 스펙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로스쿨 가서 만약에 뭐 지사리 로스쿨 들어갔다. 그 상위 10% 안에 들면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자소서를 쓸 때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학 이후에 리트 공부를 하라. 아니 그 전에 이렇게 했을 거잖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리트 점수가 낮았던 거잖아. 그거는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재능과 운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 공부에 매진하고 방학 이후에 리트 공부 열심히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정말 별표 100개인데 리트는 본인 인생에서 단 3번까지 보는 게 좋아요. 정말 이거는 제가 그래서 4학년에 보는 거, 5학년에 보는 거, 6학년 딱 이렇게.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변호사님 관광 리트도 그 3번에 포함돼야 됩니까? 정말 어리석은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3학년 때 이거를 해서 내가 아무리 리트가 잘 나와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뭐, 그 이수학점을 다 못 채워서 졸업을 못 해서. 그러면 안 쳐. 근데 내가 4학년 때, 애들 칠 때 뭐냐면 4학년 때 치면서 잘 나오면 그냥 졸업하면서 한번 지원해보고 못 나오면 그냥 안 하지. 이런 거를 관광 리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관광 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면 갈 거였잖아. 그게 무슨 관광 리트야. 전 그거 포함해서 어, 3번까지 보는 게 왜냐면 4번, 5번 보잖아요. 잘 된 확률의 확률 분포가 급속도로 떨어져요. 확률 분포가 급속도로 떨어진다. 어, 4학년 그러니까 4번, 5번 물론 잘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3번까지 봐서 안 됐다는 거는 운도 평균적으로 고르게 들어갔을 건데 운을 써서라도 내 실력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점수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한테 물어봐요. 5학년까지 해서 들어갔어. 저 반수 괜찮을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학년 때 들어갔어. 어느 로스쿨이든지. 근데 그 로스쿨이 좀 아쉬워. 그래서 내가 반수해보, 그럼 6학년 때, 내가 아까 요렇게, 지금 말한 것대로 요렇게 하라고. 그럼 6학년 때 들어갔다. 그럼 반수 해볼까요? 한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해서 간 건 본인 최대 아프시야.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 3번 만에 갔다는 거는 본인 최대 아프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6학년 때 하고 저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 말 안 듣고 제 학생들 하고 변호사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그냥 방학 때 예습이나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최고의 효율과 아프은 뭐다? 3번까지 본 게 맞다. 음. 햄까지 보면 아니 스카이로스쿨 갔으면 그냥 스카이로스쿨 저는 다녔으면 좋겠고 스카이로스쿨 아니라면 저는 최대 3번까지 보는 게 맞고 그 이상은 보는 게 인생의 효율성과 아웃풋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점. 학점도 중요하죠. 학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 연대, 이대,
그다음에 아까 충남대. 이런 학교들은 진짜 학점, 당연히, 서울대도. 서울대는 다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이대, 충남대 이런 학교가 특히 학점이 좋을 때 저릿이 좀 그 뒤집을 수 있는 학교들이 이런 데가. 그 때문에 학점을 잘 받아 놓으면 내가 리트가 좀 낮을 때 그래도 뭔가를 좀 뭐랄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수단이겠죠. 당연히 절대적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뭐 GPA 뭐 99 되는 거 이런 것들 절대적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이 말하면 순간 개나 소나라고 말할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개나 소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너무 고학이야. 맞죠? 고학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는 질 좋은 학점도 중요합니다. 고난이도의 전공 과목 수강한다니 다전공 강좌 1등 등등등 이런 것들. 질 좋은 학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아주 스테레오 타입을 말씀드리자면 전공에 충실하고 전공 학점 이순회요 운을 챙기고 전공에 충실 전공 학점이 그래도 이 전체 평점보다 더 좋은 게 좋죠. 둘 다 높은 게 더 좋은데 그래도 뭐가 더 좋느냐 물어보면 전공 학점이 좋은 게 자소서에도 어필하기가 더 좋죠. 여유가 있다면 이중정년 소유계 전공을 하면서 우리 지원 동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 지원 동기와의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면서 수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리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해 1학기는 12학점 이하로 수강할 수 있게 3학년 2학기까지는 웬만한 학점을 꽤 중요한 학점들 다 들어놓을 것을 전 권해요. 그래서 3학년까지는 학점을 더 신경 쓰고 4학년부터 리트 공부의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법과목 수강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열심히 그러니까 뭐 많이 질문하는데 이건 정성 요소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법 공부 적성이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에서 열리는 한두 과목 정도는 들어볼 것을 권하고 또 끊기네. 잠시만요. 계속 이러네. 또 보이죠? 당연하게도, 법관 소명하고 학점이 좋으면 어필 요소가 돼요. 그런데, 인서울 대학들은 법학 정성이 크게 필수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물론 듣는 거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들었는데 학점이 낮다. 그러면 오히려 안 들으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좋다는 거는 최소 A제로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A 뿌리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법학 정성이 필수 요소는 아니니까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지만 한두 과목은 들어보는 게 맞는 게 그냥 내가 앞으로 로스쿨 가서 법조인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도 모르고 가는 거는 그 전공에 대한 탐색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진로에 대한. 그 때문에 법과목은 그렇기 위해서라도 수강하는 것이 한두 과목 수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 것. 이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대답해 볼래요? 이 둘 중에 뭐가 좋을까? 대답해 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저번에 들었던 친구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사소하다. 만약에 뭐 3.8이다. 이러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4.05나 4.01이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가겠어요. 그냥. 그래도 법과목 3개 수강해서 이거만큼은 A불 맞는 전략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막 저한테 상담받았던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 변호사님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높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좀 학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냥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A불 받는데 도전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때문에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든요. 물론 좋은 대학을 왔고 로스쿨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되게 꼼꼼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 입시를 준비할 때 좀 대담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GPA 95가 안 된다면 95가 약간 제가 봤을 때 로스쿨 진입에 약간 예선 통과를 하기 위한 진입에 약간 허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낮은 친구들도 니트가 좋으면 로스쿨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다? 95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95가 안 된다면 기본적인 성실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지금 학점을 너무 잘 주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학점을 너무 잘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95는 높은 90,
학점이었지만 지금 95는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성실성의 조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만약 95가 안 된다면 재수강 등의 전략을 통해서 최소 95는 만들어라. 만약 이미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다면 방금 표현님은 학점원의 학점 세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 뭐 93 이하다. 93은 좀 애매하고 94 이상이라면 그래도 옛날 학점이니까 리트를 더 하시고 93보다 낮다라면 박통대 편입 학점은행제로 학점 세탁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영어, 면접, 원서 전략, 포스트리트. 영어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성대, 경북대가 PF로 전환됐거든요. 성대 경북대가 영어를 많이 보기로 유명했는데 이 학교들이 PF로 전환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몇 년 사이에 PF로 전환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다? 지금 그 질문은요. 나중에 해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모아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끊기고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제발, 3학년 교육방학 때 토익 점수를 만들어놔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대 뭐, 인하대, 또 뭐, 영남대도 950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인서울 대학 중에서도 930이나 900, 뭐, 20 이렇게 안 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최소 제가 봤을 때는 950은 만들어 놓는 게 크게 그러니까 이대나 인하대는 더 만들어 놔야 되고 나머지 대학교는 950 정도 만들어 놓은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교육할 때 토익 점수 만들어 놔. 왜냐? 4학년 때 쓸 수 있고 5학년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4학년 때도 쓸 수 있고 2년 만료 기간 2년이니까 3학년 교육할 때 딱 만들어 놓으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어. 풀스택 기간 때 막 만든단 말이에요. 토익 점수를. 근데 병행하면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알겠죠? 그다음에 면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하나 예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해도 면접 다 지도해보고 해보니까 면접 때문에 의외로 당락이 많이 결정됩니다. 제가 봤을 때 0점 한 6, 7배수에서 한 1.5배수 사이에는 면접으로도 당락이 결정돼요. 이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때문에 당락이 많이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 때는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론 동아리, 시사 동아리, 법학계, 뭐 기타 다양한 텍스트 읽으면서 기본적인 상식, 정책, 법 지식을 쌓고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평소 때 많이 할 거. 음.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평소 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음. 그 다음에 원서 포스트 리트 전략. 리텐션 끝나면 며칠만 쉬고 원서 전략, 수립, 포스트 리트 준비에 매진해야 된다. 며칠만 쉬대, 며칠만 쉬어. 길어야 다 일주일 쉬라. 일주일 이상 쉬지 말라라고 전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서 전략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 리트가 정해지고 나서 여러분 리트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리트가 정해지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 명심할 것은 바로 준비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내가 어느 로스까지 예단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본질에 집중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법이고 매년 입시 기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원래 영어를 봤어요. 2년 전만 해도. 근데 작년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 정성 기조 강화됐어. 그래서 막 2년 전에 3년 전에 막 나는 학점이 낮고 고리시기 때문에 성대를 준비했었던 친구들이 작년에 갑자기 성대가 변하면서 엄청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고 기조가 또 변해요. 올해 5월에, 올해 7월에 로스쿨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요. 알겠죠? 아까 누누이 말했듯이 이 질문 이렇다. 이거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했죠. 쓸데없는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음. 자, 이제 또 다른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성적 요소. 어. 이때까지 어떤 걸 좀 정량적 요소를 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정성적 요소. 서류 평가의 핵심 요소. 서류 평가에서 보통 뭐 어디 학교를 보면 예를 들어서 50점 리트 이렇게 반영하고 50점 뭐 예를 들어 학점 반영한다 하고 뭐 10점 영어, 뭐 50점 서류, 나중에 뭐 한 25점 면접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쳐요. 이때 말하는 이 서류 여기가 정성 요소라는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보통 학교들이 어떤 입시 요강이 서류가 이 정성 요소고 이 서류 점수를 평가할 거잖아요.
그 평가를 하는 게, 핵심 요소가 정성 요소고, 그리고 이 서류를 평가한 게 또 뭐다?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데, 자소서를 잘 쓰려고 하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 재료를 만드는 게 정성 요소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학토리과 함께 주요 3요소를 추출하고 그 3요소를 성장시키는 게 정성 요소라. 그 3요소가 뭔지 뒤에 가서 좀 볼 거고, 그 인재상을 파악하고 그 3요소를 추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역량을 파악하고 그 일관된 방향으로 그 3요소를 성장시키고 그 3요소를 경쟁자와 차별화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인재상 그 3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라. 자, 봅시다. 지금 학부 전공. 여기 보면 서울대, 연세대도 보면 대학 학부 충시, 고려대 학업사항, 성균관대 대학 학업, 이화여대 대학 학업, 그다음 한양대 학업 역량. 다 뭐예요? 다 내가 학업 탁월성 있는 겁니다. 학업 탁월성. 이 탁월성이 첫 번째예요. 학업 탁월성. 너 머리 좋냐? 너 공부 잘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여기 보면 지원 동기. 이 개가지 자기소개서 여기 보면 장래 희망 분야 기업하는 이거 지원 동기거든요. 휴대 관심 분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상 여기 고려대 보면 지원 동기. 그다음 성균관대도 여기 진학 동기.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한양대도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지원 동기는 없지만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지원 동기겠죠. 이런 것들이 뭐다? 저는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지원 동기. 그러니까 네가 이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과 뚜렷한 열정이 있느냐. 어, 이 진정성을 두 번째로 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차별화 요소. 물론 진정성이 엄청 세고 학업 타격성이 엄청 높으면 그 자체로도 차별화 요소겠죠. 그러니까 좀 기타 차별화 요소가 있네. 매력 있냐. 그래서 여기 뭐 서울대 같은 특이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 서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하게 봉사활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기타 너네들의 어떤 매력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타 차별화된 매력이 있냐? 뭐, 봉사, 리더십, 뭐, 기타, 뭐, 경험 등등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이 주요 대학밖에 안 했지만 나머지 대학들 다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소서 항목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도했었을 때 썼던 자소서 항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하는 3요소다. 그냥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걸 바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장시키는 게 영양파워 성장시키는 게 뭐다? 정성 요소의 준비 방법이다. 준비법이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구성, 평화 시험에 수월하게 합격 가능하고 법정에서 우리 학교에 빛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리트, 학점, 영어의 정량력 요소.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타구성의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잖아. 직접적으로 아예 정량화 시켜서 보잖아. 맞죠? 뒷받침 요소고.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학부 전공에 충실성, 뭐 학점이 좋다든지, 적어도 뭐 석차가 이렇게 좋다든지, 아니 수학 과목이 뭐 연대 같은 경우는 뭐 3, 4단위 과목, 그 고학년 과목 있잖아요. 내 전공과 관련된 논문대에 나갔거나, 내 전공과 관련된 대활동에서 뭐 수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재수강 없이 내가 촘촘하게 잘했다거나, 아니면 뭐 학점, 학부 전공을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3전공에서 막 이렇게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 등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험 법학 역량. 내가 고시로 시험을 합격했다거나, 뭐 행시를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노무사를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법학 과목을 뭐 이수해가지고, 아니면 이 연계 전공으로 뭐 복수 전공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연구 역량. 뭐 수험 법학 역량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좋고 분석 능력이 좋다라는 어떤 논문 설계 전공 이렇게 해서 뭐 수상을 했다는 이런 것들. 그 다음 기타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성실성 꼼꼼하고 꾸준함의 태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경력. 뭐 예를 들어서 팀플을 했는데, 물론 여기 포함되는 거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죠. 팀플을 했는데 내가, 팀 리더로서 다 계획을 했고, 이런, 뭐, 옵션 리서치를 해가지고,
뭐 영어 논문을 다 읽고 내가 분석해서 해서 팀 발표 1등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미래 지도 계획 기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외국어 필요하냐 물어보는데 이거는 케바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통상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면 재외국어가 필요할 수도 있죠. 뭐 떤 그럼 일본어로 아웃바운드로 일하는 국내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제외국어 일본어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한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내 변호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제외국어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미래 진로 계획과 연결되는 게 있다라면 이런 타고성도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성. 정말 법조인 되고 싶은가? 지원 동기의 개연성, 일관성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진심과 진실에 기반해야 돼요. 그리고 처한 상황, 내 전공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행정학과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다 이러면 일단 행정학을 기반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정책 전문가 되고 싶다. 음. 그렇게 해서 기반으로 근데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가? 내 진실과 진실을 한번 담아. 그럼 내 문화 정책을 하고 싶어. 그럼 문화 정책에 관련된 전략과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뭐 공모전도 나가보고 뭐 입법 정책 대회도 나가보고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그러다 보면 대표님한테 하고 그러다가 복공부가 복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활동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내 복공부 하러 내 로스쿨 가겠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개연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심과 진실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실행을 해서 내 차원 상황, 이런 내 전공을 기반으로 만약 내 전공과 상관없는 걸 하고 싶다면 그냥 복전을 하는 거지. 설계 전공을 하는 거지. 알겠죠? 내 주전공과 관련이 없는 걸로 하고 싶으면 그런 걸 해서라도 설계를 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차별성. 당연히 엄청 높은 탁월성, 엄청 높은 진정성은 그 자체로 차별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또 기타적으로 또 차별점이 있는지 뛰어난 매력은 뭐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 그냥 하나 예시예요. 이게 뭐 정답이란 게 아니라 하나 예시라고 제가 들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영향을 이런 것들을 분석했잖아요. 지금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분석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떤 영향을 차별적으로 보완할 건지 계획하고 실행해놓은 거예요. 이제 분석했으니까 이제는 실행 계획을 짜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재료를 마련하라. 마련하면 어떻게 이제 포릿에서 포릿 이후에 자소서를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원서를 넣으면 이게 아까 말한 여기 정성 요소로서의 이 서류 요소로서의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음. 자, 결론적으로 정성 요소의 의미는 숫자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직접,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탁월성, 진정성, 차별성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경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각자들이 이제 어떤 정성 요소일 수 있는데 이 각자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통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하였고 어떤 의미를 느끼고 그 다음 결정이 어떤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엮어서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진정한 정성 요소예요. 그게 자소서에 나오는 거죠. 그런 설명이 되는 정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서류 평가에서 잘 받는 거예요. 설득력 있을 때. 알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다 제가 뭐 과거에 지도했었던 학생들인데 심리학과 입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흥미를 느꼈는데 질환자의 보호가 미비함을 느꼈어요. 이런 친구들이 뭐 범죄 피해자로 막 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회를 창설하고 심층 활동을 했어. 그래서 피해자 결심한 게 이제 자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소서 나와 있고 증빙 서류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도 있는 활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증빙 서류가 없는 활동을 하면 나중에 원서 넣을 때 증빙 서류가 없어서 애를 먹어요. 그때 이렇게 자소서에 넣으면서 증빙 서류 넣으면 이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럼 내가 정치학과를 입학했어. 사회 구성원의 자치에 대한 관심으로 학생 사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학생 사회를 넘어선 시민사회 제도권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에 모색했어. 그래서 법체계 일반의 필요성에 느끼고 오레톤 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주장했어. 근데 그러면서 더더욱더 법 전문성을 어, 다지기로 하면서 입법 정책 전문 성향을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 되면서 각각의 뭐 이런 우승, 뭐 이런 창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경성교수를 쌓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영문학과 입학, 창의성을, 근데 내가 이게 문학도잖아요, 문학도.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활동을 목표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얻었다. 근데 지식 제한 문제 발생했어. 이러면서 내 창작자의 예술 활동 보여야 될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그래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중전공 했고 이렇게 돼요. 물론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소서를 쓸 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와서 제가 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설계를 해줬어요. 음. 3학년 때 와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를 해줬어요. 여기는 3학년 때 와서 1대1 제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가지고 온 거를 제가 포리 때 재료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개연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사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양질의 서류 평가 요소의 정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정량 극복 사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엄청 자세히는 사람이 특정될 수 있으니까 자세히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연세대 합격 사례인데 이건 추가 합격 사례고요. 예비 한 30번대 음, 사례고 이 친구는 정량이 좀 매우 낮았지만 일관성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어떤 활동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특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주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남들이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공부 쪽은 아니에요. 공부 쪽은 아닌데 남들이 못하는 경험들을 해가지고 이 스토리 있고 이 스토리를 끝에 법조인의 길이 있었어요. 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을 했고 이 정도 정량해서 아마 면접도 잘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소서는 제가 봐줬기 때문에 자소도 잘 썼어요. 자소도 잘 썼고 면접도 잘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인의 길로 간다라고 충분히 어필을 잘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성균관 대가 정성 요소로 정성대로 약간 준정성대로 변해서 자격사였거든요. 이 친구가. 자격사였기 때문에 제가 성균관대를 특별히 좀 강조해서 약간 뭐랄까 의도적으로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초합까지 옛날에는 2.5배속 내에서 최초합 절대 안 나왔는데 성균관대가 최초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이 친구는 대기업 다니면서 좀 되게 딱 봐도 재치 있고 좀 똑똑해 보였어요. 막 공부를 엄청 딥하게 하는 성격, 공부도 어느 정도 잘하지만 근데 딱 이런 스타일을 좀 인하대가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면접도 잘 볼 것 같았어요. 자소서도 잘 쓰고. 그래서 다 면접도 잘 보고 자소서 잘 써서 딱 이때 인하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 있는 친구들을 조금 인하대에서 약간 좋아하긴 하거든요. 충남대 여기는 딱 고학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119점대 아까 그 친구 옛날에 1대1 상담부터 쭉 온 친구긴 한데 그 친구가 119점대 맞았는데 너 딴 데 지사립 쓰지 말고 지사립 써도 똑같다. 119점대로 지사립 또 힘들다. 내가 봤을 때 충남대가 더 훨씬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원서 지도를 했고 어떻게 넣어서 근데 면접까지 제가 지도했거든요. 근데 면접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가르치면서 훨씬 또 더 성장했고 그래서 제 그 합격 사례 그 후기도 남겨줬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충남대 합격한 그러니까 119점대로도 직업국에 합격한 케이스. 명대학교 이 친구는 딱 봤었을 때, 어, 제가 봤었을 때 사실 115점 정도였는데 딴 데 쓸 데가 없었어. 115점을. 동아대도 아니야. 그냥 원광 아니면 영남인데 저는 영남이 훨씬 핏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막 말하면 뭐 너무 많고 아무튼 이거 제가 6년간 하면 제 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남대 쓰라고 했고 채점했고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좀 자소서를 잘 썼어. 제가 자소서를 봐줬는데 제가 첨삭을 해줬는데 잘 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소서와 고학 이 친구는 좀 경험이 좋았어요. 경험이 좋았어요. 그 때문에 영남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소를 꼭 잘 써야 된다. 꼭 고학이 잘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뽑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의 친구도 뽑고 저런 성향이 뽑고 좀 전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탕월성을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면 저는 뽑는다라고 보여줬어요. 영남대가. 알겠죠?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입시를 한 친구들의 사례다. 제가 지도한 재정량 극복 사례 말씀드렸고요. 자, 요약하자면, 지금 제가 말했던 것보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길어졌는데, 요약하자면, 구체적인 로스쿨 타임라인은, 모두 다르고, 비트는 1년 때 꼭 3개년 기본자,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제가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진로를 함께 연도해둬라. 그러니까 플랜 B는 꼭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스쿨 말고도 여러분들 학점 관리하고 전공에 충실하다 보면 플랜 B는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탁월성, 진정성, 차별성을 되새기면서 3학년까지 본인의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고 깊게 다양한 경험을 해라. 단, 긴 학업 공백기는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 너무 깊게, 그러니까 길게 휴학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까지는 오케이. 저는 노스쿨 준비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저는 스트레이트로 다닌 거를 권하는데 그래도 나는 변호사님 제가 법조인을 진입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휴학 1년까지는 오케이. 음. 근데 1년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휴학 제외입니다. 군휴학은 제외고. 그러니까 교환학생에 간다든지 이러면서 1년 정도의 공백기 만든 건 오케이. 하지만 긴 학업 공백기는 만들지 마라. 적어도 5학년 정도의 로스쿨 입시에 진입할 수 있게는 만들어 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변호사님 그럼 제 행시나 뭐 다른 고시류 하면 최소 2년은 공백기 가지는데 이런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 로스쿨 준비가 1순위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전 충분히 존중하고요. 행시나 다른 고시로 들어가신 거 존중하는데 이렇게 선택한 거는 그럼 로스쿨이 플랜 A가 아니게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왔었을 때 만약에 이게 안 됐어. 그럼 돌아왔었을 때 그 다음에 로스쿨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스쿨이 플랜 A라면 저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음. 결국 로스쿨을 진학하기로 결심하였다면 플랜 A였는데 정말로 플랜 A가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1순위가 됐더라면 뭐다? 사망교육학 때 성실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라.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교육학 때부터는 이렇게 하고 상위 1학기부터는 리스트 공부 1순위고 2순위는 개별적으로 본인 필요한 부분을 하시고 드시험 7억 원은 원서 무조건 포리 준비 1순위, 자소서 1순위, 면접 준비 2순위고 원서 접수 이혼 당일 면접 준비 1순위고 7억 원 나누는 이렇게 해라. 이게 그냥 표준 예시예요. 어, 정답은 없고요. 그냥 표준 예시다. 그러니까 3학년 교육방학이 그거라면 만약에 지금 5학년이라면 5학년을 올라간다면 4학년 교육방학이겠죠. 그러니까 입시 준비 1년 전부터의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떠먹여줘야지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꼰대 같은 얘기를 하자면 요즘 친구들 너무 떠먹여줘야 되더라고. 이게 사교육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이후 지금 그러니까 지금 2년 이상 남은 친구들. 음. 그러니까 올해 입시 준비 안 한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점수 때 봐가지고 약점 파악하고 점수 때를 알고 어떻게 아까 제가 리트 학점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점 파악한 다음에 약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하고 스토리라인 만들고 아까 탁월성, 진정성 차를 매력되는 거 만들고 공백 크게 가지지 말고 촘촘하게 자유롭게 기쁜 활동을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입시 지금 준비한 3학년 그러니까 4학년 진학 예정자는 만약에 리트 안 풀었으면 꼭 빨리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풀었으면 아까 이제 그 점수대에 맞춰서 본인 준비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교육방학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빨리 토익 그 접수해가지고 영어 성적 마무리하세요. 최소 950점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입시에 큰 부담이 안 갑니다. 7월까지는 리트 공부에 올인하시고 스토리라인 있으면 그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점이나 기타 한 두 개 정도만 정성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성을 지금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학점 관리 당연히 하셔야 되고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정성 관리를 하시고 스토리 라인이 아예 없다면 지금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셔라. 그러니까 만약 아예 없다면 뭐 5학년까지도 고민하면서 좀 긴 호흡을 해라. 하지만 4학년 때 치를 수 있게 준비는 해놔야 돼요. 근데 이때 좀 미진해서 한번 치러봐야지 내가 또 뭘 미진했다 또 알고 5학년 때 더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본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4학년 때 웬만하면 리트가 잘 나오면 여차하면 입시를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재시생 반수생이라면 실패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반수생이라면 1학년 1학기 성적을 최상위로 받는 것이 최고의 정성에 무조건 선행하고, 지금 법공부 매진할 것. 딴거 하지 말고 법공부만 매진할 것.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기본 전략이니까 1대1 입시 전략.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수시로 상담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거 얘네들은 포스트 리트 전략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포리 때 한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한 3학년 때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한 친구들이 뭐냐면,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긴 호흡으로 준비했었을 때 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연세대학교 아까 말한 그 법심리학 아까 맞는 친구 있잖아요. 그때 제가 와서 그냥 좀 사설 모임으로 작게 하길래 제가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좀 공식 학회를 만들고 좀 더
조금 더 약간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자소서에 쓸 수 있게 더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세대 합격할 수 있었고 그다음 반수시립대학교 이건 뭐냐면 원래 전남대를 갔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반수에서도 시립대를 간 케이스인데 뭐냐면 원래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이었는데 학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통대나 학점은행제로 어, 학점 세탁을 하도록 좀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2년 내에 만들어 왔지. 그래서 그때 전남대를 썼어요. 그때 왜냐면 리트가 한 120, 한 5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반수를 해서 130점대 돼가지고 시립대로 다시 반수해서 간 케이스입니다. 저는 반수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는데, 왜냐면 직장 다녀왔으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본인의 욕심으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그 상담을 받고 제가 어떻게 학점 세탁을 해야 될지 좀 가르쳐 드려가지고 로입에 성공한 케이스고, 이 케이스는 5학년 때 저한테 왔는데, 5학년 때 저한테 왔는데, 이게 학점이 너무 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제가 학점 보완하도록 노력했고, 너는 결국 리트가 중요하니까 리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126점 정도 나왔어요. 원래 이 친구가 130점대 나오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올해 무조건 가야 된다. 가야 된대서 이 친구 또한 전남대를 갔어요. 가서, 근데 뭐다? 이듬해 리트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 친구한테 유리하게 나온 거예요. 140점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형한테 가게 됐어. 그래서 지금 입학한 케이스고. 근데 이 친구는 행시 준비하다가 이제 돌아왔어.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뒤에 후기 지금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친구인데 그래서 막 너무 다양한 활동하게 제가 쳐주고 쳐주고 이걸 로스쿨 입시에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쳐주고 몇 개 중요한 입시만 하도록 하고 리트 공부에 매진할 것을 제가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양대에 합격했습니다. 충남대 이 친구가 아까 그 119점대로 합격한 친구. 3학년, 2학년 말에 저한테 왔는데, 그때, 설계 전공을 하도록 제가 조금 약간, 권유를 했고, 법관련 설계 전공을 했고, 법학, 그래서 학점이 거의 4.5만 점에 가깝게 되면서, 어, 정성 요소. 그러니까 전공 충실성적으로는 거의 최고였죠. 거기에다가 뒤에 면접까지 잘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남대 2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로 예비 합했고요. 이 경북대학교 이 친구가 아까 그 케이스에 나왔던 건데 그 원광대 갔다가 원광대 갔다가 다시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입시 상담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도 준비 안 됐어 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 하면서 하나둘씩 준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리트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해 바로 리트를 쳤는데 리트 109점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시 반수해가지고 리트 120점대 맞아서 경북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좀 긴 호흡으로 제가 입시 1년 전부터 상담을 하고 포리 프로그램까지 수강해서 실제로 합격시킨 케이스예요. 음. 아까 이 한양대 합격 출신 친구가 요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는 제 아마 입시 상담 1대1 입시 상담 프로그램에 이 후기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더라 제가 이렇게 보냈더라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여기 합격 수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제 본명을 밝히는 게 뭐 제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언급 못했다 하고 그래도 뭐 기사에서 행시공을 덕분에 제가 추천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냥 쓴 것만 발췌도 배웠어요. 이 친구가 이제 행시에서 실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근데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 다 제가 쳐냈어요. 쳐내게 해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로스쿨 생각 있었어. 근데 막 해가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거 해라, 요런 거 해라 해가지고 이제, 어, 음, 해가지고, 지금 근데 처음에 이제 이때는 아마 그 관광 리트였겠죠. 그래서 제가 리트에 더 집중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리트 이번에는 130조 대 받아서 이제 한양대 입학했습니다. 자, 마치면서 본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조인을 왜 하고 싶은지를 한번 고민해봐요.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을 때 내가 꼭 대형 로펌을 가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대형 로스쿨을 가고 싶어 내가. 그러면 대형 로펌 가는 거 빼고는 특히 스카이 로스쿨 사실 지거국 로스쿨 가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을 왜 하고 싶은지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본인 지금 실력, 갈 수 있는 라인,
지금 니트가 한 100, 뭐 25점 나오고, 뭐 GPA가 97이다. 그럼 어느 라인은 나오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겠지. 더 잘 나오면 인서울 들어가고 못하면 직업이고 아예 못하면 지사립 가고 아예 안 되면 못 들어가겠지. 이건 진 니트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디까지는 간다라고 설정하라고. 나는 직업국 이상으로만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의 본질은 여기서 나온다고. 내가 왜 법조인을 하고 싶은가? 내가 만약 검사를 할 거다. 검사할 거면 저는 영남대라도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왜 법조인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럼 검사를 왜 하고 싶은가? 명예 때문인가? 뭐 공익 때문인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플랜 A, 플랜 A는 법조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법조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리서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피셜로 알지 말고 부모님이나 뭐 친척이 중에 법조인이 있으면 그건 오케이.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면 재판 모니터링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아, 이게 법조인의 활동이구나 하고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정량 정석 스펙을 쌓기 전에 이런 기본들을 하고 라인을 잡고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담대하게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음. 자,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됐나요? 뭐 이거는 번외로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대1 입시 전략 컨설팅은 1년 정도 남은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입시하는 친구들도 뭐 작년에 했다가 했는 약점이 뭔지 좀 알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2월 내로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올해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3월 이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입시할 친구들이 신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월 이후로 한다면 2월 내로 신청하실 거라면 만약에 올해 입시를 하더라도 지금 6개월 안에 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포리 프로그램은 리트 치르고 나서 바로 접수 시작합니다. 원서 전략, 음, 원서 전략, 그 다음에 자소서, 그 다음 면접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음, 스토라인 구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왜냐하면 제가 다 봐줄 수가 없거든요. 한정된 시간 내에 봐줘야 되기 때문에 도제식으로 제가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선행 강의. 이것도 수시 신청인데 그냥 그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혹은 합격 전에도 신청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더 와닿는 거는 이게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웨비나 후에 한번 그 전체 메일로 안내 드릴게요. 제가 그 블로그에 게시물로도 올려놨는데 전체 메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한 2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길어졌는데, Q&A, 받도록 하겠고요. 뭐 좀 바쁘신 분들은, 뭐, 나가셔도 되고, Q&A를 받는데, 채팅으로 DM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이거는 좀 제가 혹시나, 이 웨비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인의 이름, 그리고 뭐 소속, 그러니까 그 뭐냐, 뭐 그냥 어느 학교의 학부다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기소개를 DM으로 그러니까 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DM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좀 보면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익명으로 상담해 드릴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파악하고 그래도 그 뒤에 배경, 전공이나 학부 정도는 알아야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막 쓰고 계실 테니까. 지금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고난이도 전공 과목이라는 건 이미 전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건가요? 전공 내에서 더 난이도가 어, 있어서 뭐야? 이런 수업들은 그냥 자소서에 더 어필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보통 뭐 3, 4단위 혹은 뭐 그냥 자소서에서 살짝 넣는 거야. 뭐 교수님께서 A4를 강좌 한 명만 주는 강좌인데 내가 들어서 했다. 아니면 뭐 원서를 700페이지 읽어야 되는 과목인데 내가 그걸 다 읽고 해서 뭐 A4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소서에서 어느 부연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질문을 하고 시작하네요. 로스쿨, 지금, 어, 성명을 제가 익명을 해드릴게요. 로스쿨 진학을 한다면 검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로스쿨 준비 단계부터 다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토리 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본인 지금 경영학과라고 했는데, 경영학에 관련된 지원 동기가 더 교수님들 봤을 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그냥 지원동을 쓰고, 쓴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검사 준비를 하셔도 돼요. 물론 뭐 기업 범죄를 수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와 실제, 로스쿨 들어가서 가는 진학 동기는 좀 달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 입시에서 검사 선호도는 어떻고 변호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높은가요? 이건 그 검사는 그냥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난이도는 당연히 변호사 합격률보다 검사 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변호사 합격률보다는 검사 되는 난이도가 높겠죠. 그다음 다음 학기 교환학생 갈 예정인데 교환학기는 학점이 그러니까 패스 페일로 나온다는 것 같아요. 이수학점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로스쿨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물어봤는데 작용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서 학점을 잘 받으면 그것 또한도 자소서에 잘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 뭐 외국어 능력이 좋다. 때문에 교환학기 가서 놀지 말고 가서 그냥 학점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NA로 나오더라도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5.0, 4.0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거라도 좀 하시라라고 저는 가서도 열심히 살아라. 리트 공부도 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촘촘하게 살아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분, 로스쿨 입시 준비 시 자소서 작성 시에 땡땡 전문 변호사 등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해 두는 게 좋은가요? 본인이 맞다라면 지금, 제가 이 학과 아는데, 어차피 화면 공유는 끝났으니까 공유 중지를 할게요. 음, 그, 학과를 아는데, 잠시만요. 굳이 전문 변호사를 구체적인 진로로 설정해 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도 본인의 지금 그 학과에 맞는 진로를 설정해서 어떤 전문 변호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검사, 판사, 로클럭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브로드한 진로만 설정해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받으면 플랜 B를 위해 2학기에 기업 인턴십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근데 4학년을 진학해요. 보니까 병행에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학점을 받는지, 그리고 그때 리트 점수 나오는 거 봐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4학년 올라가니까, 기업 인턴십을 하는 게 만약에 리트 점수가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폴릿에 올인한 게 나을 것 같고, 리트 점수가 좀 애매하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인턴과 병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트 점수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현재 103학점 정도를 수강했는데 주전공은 최소 학점 정도로만 수강 중이고 부전공을 하고 있어서 실제 전공 수강학점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학점보다 전공 학점이 조금 낮은 정도인데 이런 경우 아무래도 정성에서 불리함감이 있을지 물론, 학점의 질이 저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학점의 기본적인 GPA예요. GPA가 뭐 98, 99 정도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은 학점의 질적인 요소인데, 그 질적인 요소도 제가 봤을 때는 대형 로스쿨을 노린다면 중요하고, 대형 로스쿨이 아닌 그 밑에 로스쿨이라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지는 않고, 대신에 좀 어떤 중요 과목에서 강좌 1등을 하고, A뿔을 받고 자소서에 쓸 글감을 몇 개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음. 자, 음, 또 질문 볼게요. 지금 씨, 해외 로스쿨 재학 중이신 분이 처음 저 봅니다. 그런 거는. 해외 변시를 붙고 바로 한국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과 현지에서 실무를 1, 2년 경험하는 것 중 저는 현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건 로스쿨 입시의 유리함 때문에가 아니라 실무를 1, 2년 하시는 게 나중에 한국 변호사가 되더라도 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거의 10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쭉 봤었을 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대신에 1, 2년 정도 하게 되면 머리가 좀 굳잖아요. 리트 시험이란 거는, 그러니까 리트를 한번 지금 쳐보세요. 어, 어, 리트, 쳐보시고 리트 점수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그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토리 때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꽤 많이 보완될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정성 요소 가지고 있으시면, 만약에, 그다음 일본 변시를 붙고, 그렇다면 저는 너무 좋은 정성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리트, 제가 봤을 때 한 120점은 받으셔야지, 한국에서 그래도 입시에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 학부 학생들은 지도해봤는데 일본의 GPA가 낮아요. 일본에서는 학점을 짜게 주더라고. 그러면 니트 120이라도 학점이랑 콜라보로 너무 낮아지더라고요. 객관적인 정량이. 그러니까 일단 리트는 120점, 최소 120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무도 한 1, 2년, 리트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실무를 1, 2년 정도 경험하고 오시는 게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더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현재 학생의 7학기 하셨고, 교직 편집위원회 4학기, 법학계 4학기 하셨고,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어, 법무법인 여름 인턴, 법학 소논문, 할 거 다 하셨네? 저는 추천해줄 대외 활동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엮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엮는지가 더 중요하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엮어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학생 활동을 로스쿨 자소에 활용하는 건 결국 이걸 어떤 의미로 내가 활동했고, 그래서 이 활동을 가지고 내가 법조인이 되는데 어떻게 써먹고 싶은지를 잘 써야 된다, 자소서에. 어. 그러니까 리트 점수가 더 중요할 것 같다. 학점과 리트 점수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정성 쌓일 것들은 크게 없고 그 정성에 아주 구체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음. 지금 스토리 연결하신 거 봤는데, 뭐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냥 이제 스토리는 토리 이후에 하시면 되고, 객관적인 정량이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사학번 처음 봅니다. 이사학번 분이시고, 이제 막, 로입에 관심 가지게 되셨고, 예,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전공을 경영이나 법 관련으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공대시군요. 어, 저는 그렇다면 본인 공대 전공 열심히 하시고요. 본인 공대 전공 열심히 하시고, 이중 전공은 경영이나 법 관련으로 저는 로스쿨을 그걸 플랜 B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법 연계 전공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원도 진학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니까, 본인 본과 공학 열심히 하시면서 법 관련 이중 전공 하면 좋을 것 같고, 공대 학점에 대한 것은 그래도 조금은 학점 받기 빡빡하다 생각하지만 정량적인 거는 뭐 똑같이 적용되니까 어쩔 수 없고 정성적인 요소에서 뭐 석차가 더 좋다든지 이러면 아마도 고려가 될 것 같고요. 영어가 강점이신데 예, 토익 만점 받으면 당연히 더 좋죠. 토익 만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습니다. 네. 창업학회나 전공학 관련 학회 등은 로스쿨 자소서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나요? 만약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노스쿨 그 지원 동기의 개연성 안에 의미가 있는 활동이면 당연히 좋은 재료가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창업학회 전공 관련 학회가 진짜 본인이 창업적으로 관심 있어서 하는 것만 해보고 거기서 내 창업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법률적 지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업 법무 전문가로 내가 가기로 했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끌리고 잘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냥.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어떤 거든지 다 법 전공에 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지금 5학년 올라가시는 분이라고 했고, 개인적인 사유로 학점이 좀 낮고, 법과목도 조금 삐때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건강이 좀 좋아져서 4학년 때는 좀 잘 좋아졌고, 학점이. 어, 학점 포기하는 것, 예, 포기 가능하면 포기하시는 거 전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음. 저는 그리고 지금
그냥 포기하시고 지금 더 복과목 열심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포기가, 만약에 정 필수라서 포기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음. 근데 이거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조금 너무 사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강 포기 자체는 디메리시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식 증빙용어는 그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식 증빙용 그 성적표에서 안 나온다면 그거는 뭐, 디메리트는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딱 말한 뭐 아까 4.01 vs 4.05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어떤 그 뭐랄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이건 좋고 오히려 지금 이후에 그 지금 성적이 좋아진 것들을 유지하면서 더 좋게 만들어서 졸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뭐 제가 질문은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음. 오늘 좀, 어,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됐나요? 답장 넣어줘. 됐다고 해야지. 됐다고 안 하면 어떡해. 그런 거죠. 아무튼, 만약에 이제, 뭐, 이전에 제 웨비나 들은 친구라면 비슷한 얘기를 했겠지만, 뭐, 그래도, 뭐랄까, 체크 차원에서 들으셨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처음 제 웨비나 듣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드린 정보를 잘 정리해서, 어, 잘 정리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본질적인 부분 너무 또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좀 대담하게 담담하게 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녹화본은 녹화해서 그 다음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신청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고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좀 개별 맞춤형 상담을 받고 싶다면 1대1 상담도 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1대1 상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이메일로 전체적으로 또 정보 제공 어, 이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늦잠이 그 11시까지 늦잠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늦잠 잘 수 있는데 아무튼 11시부터 잘 오랜 시간 동안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